빛이 반사돼. 원래는 안경 여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코 누르면 안 된다 그래갖고 3개월 동안 원래 안경 금지예요. 제가 지금 상태가 최대한 안쪽으로 붙여가지고 코빼물에 안경. 아, 반갑습니다. 코 수술하고 지석진으로 변해버린 차수라팝니다. 자, 그동안 제가 자영업 새로 오픈한다고 해서 브이로그 위주로만 이렇게 찍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썰 방송 하나 가겠습니다. 자, 며칠 안 남았죠? 나는 진짜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너무 바빠가지고 전혀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지냈는데 3월 9일인가요? 대선이더라고요. 이제 뭐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진보와 보수의 어떤 대결, 이 구도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중인데, 글쎄요, 뭐 정치 성향을 어딘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오픈을 하는 게 별로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정치 성향을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은 이제 제 정치 성향을 다 아시는데, 참고로 전 굉장한 보수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근데 다만 이번 대선에서 무조건 이재명을 뽑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돌싱 분들은 아무래도 이재명을 좀 이번 대선에서는 좀 강력하게 좀 푸시해서 밀어주는 게 실익을 찾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여기저기서 뭐 대선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 선언 뭐 이런 거 막 발표하고 그러던데, 우리 돌싱 TV 대표로서 제가 돌싱 TV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대표인가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재명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데에는 다양한 뭐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쳐두고 우리 돌싱이라는 입장에서만 딱 한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기사를 이렇게 뒤적뒤적 하고 있는데, 뭐 돌싱 TV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이혼 후에 돌싱들한테 사실 가장 이슈가 되는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육비 아닙니까? 근데 이 양육비가 대한민국, 저도 뭐 양육비 때문에 이제 소송을 해봤고, 그리고 제 지인들 뭐 소송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소송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이제 제가 도움을 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브이로그에도 간간히 몇 번 언급됐지만, 뭐 세라마미님도 실제로 이제 못 받은 양육비가 꽤 액수가 커서 이제 그것도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서로 간에 젠틀하게 줄 거 잘 주고 받을 거 잘 받고, 그리고 그 돈으로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잘 쓰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꼭 보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꼭 이거를 이제 자기 돈을 빼앗긴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양육비를 안 주고 버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이제 양육자 입장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많이들 이제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뭐 사실 뭐 개발도상국이었고 계속 꾸준히 지난 몇십 년간, 최근에 이제 뭐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뭐 이런 표현을 조금씩 이제 쓰기 시작하던데, 그래서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부모 가정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양육비에 대해서 드디어 사회적인 좀 어떤 여론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생겨나기 시작했고, 물론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꾸 이제 하다 보니, 그리고 뭐 배드파더스라던가 이제 이런 사이트들 막 생겨나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슈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불과 몇 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대한민국의 어떤 이혼 가정, 한부모 가정, 양육자 가정이 한 15%에서 뭐 20%밖에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이제 설문 조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커플이 이혼을 했으면 그 중에서 1명 내지는 2명의 아이만 양육비를 받아서 조금 그나마
다른 집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그나마 좀 윤택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거고, 10명 중에 8명은 양육비를 못 받으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한부모 가정 티가 나는 거야. 날 수밖에 없지. 생활비가 부족한데. 학원도 덜 가야 되고, 옷도 남들은 다 막 나이키 아디다스 입을 때 프로스펙스 뭐 이런 거 입어야 되고, 제가 뭐 프로스펙스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프로스펙스 좋아합니다. 저 체육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정동에 우리 프로스펙스 매장 단골이었습니다. 싼 거 입히고 싼 거 먹히고 학원 많이 못 보내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 이제 해결을 하려고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들도 막 뭉쳐가지고 막 목소리를 내고 막 했었어요. 카페도 만들고 뭐 하고 뭐 했는데, 근데 이거 개인으로는 사실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최근에 이제 양육비 이행원도 생기고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소송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배드 마더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제 법적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이제 생기긴 했는데, 사실 이거 작정하고 안 주려고 맘 먹으면 받을 길은 또 요원하거든요. 물론 안 주고 계속 버티면 이제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미세하죠. 뭐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수배를 띄우게 한다던가. 수배 뜨면 뭐 그거 되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운전하고 어딘가를 가다가 불신검문 같은 거 걸렸을 때, 어잉? 무슨 경찰이 뭐지 이 인간? 뭐 이제 요런 정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해 불려가서 이제 조사받게 됩니다. 비자 발급 금지. 그러니까 해외로 못 도망가게 하는 거죠. 해외로 못 나가게 한다던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이제 감치. 그러니까 이제 뭐 감옥에 보내는 개념은 아니고 이제 유치장 있잖아요. 경찰서. 어딘가 유치장에 가서 최장 14일이라 그랬나? 그러니까 한 2주 정도까지는 이제 그 죄질에 따라서 이제 판사님이, 야 너는 좀 정신 차려야겠다. 넌 좀 빵에 가서 며칠 좀 머리를 식히면서 반성하고 갔다 나오면 양육비를 잘 줘라. 이제 이런 절차가 생겼어요. 근데 이것도 뭐 양육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또는 꼭 양육비가 아니, 그러니까 민사 재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민사 재판으로 둘 사람 간에 뭔가 이제 금전적인 부분으로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이쪽이 예를 들면 돈을 갚아야 되는 쪽이야. 이쪽은 돈을 받아야 돼. 돈을 달라고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걸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판사가 봐도 이 새끼가 나쁜 놈이야. 이거 돈 줘야 되는 게 맞아. 그럼 돈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안 주고 버티잖아요. 받아낼 재간이 없어요. 명의도 숨기고 재산도 숨기고 뭐하고 다 했는데 빈털터리야. 서류상으로 빈털터리기 때문에 뭐 빼서 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뭐 배드파더스 그 사이트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이제 몇 국가가 있는데, 저도 이제 하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우리네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선진국 있죠, 서구,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유럽 쪽에서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살 때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한부모 가정이 됐어. 그래서 내가 5살짜리 아들을 키워. 근데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양육비를 주면 좋은데 안 줘.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애 키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국가에다가 이제 이걸 하소연을 하면, 그래?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냅두면은 이 사람의 아이가 굉장히 좀 복지에서 이제 멀어지는 그런 피해를 입겠네. 일단 아이가 잘 클 수 있게 돈을 주자. 해가지고요, 그 책정돼 있는 만큼의 비용을 일단 지급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면 1억이라고 치는 거죠. 그러면 양육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 1억을 가지고, 물론 아마 한 번에 일시불로는 안 주겠죠. 이제 뭐 총 1억이라고 하면 그걸 뭐 매달 얼마씩 주는 형태로 주겠죠. 자, 아무튼 그걸로 정부한테서 양육비를 받아가지고 내가 버는 월급이랑 합쳐가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부족함 없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결국은 세금이잖아요. 그 세금 들여가지고 나한테 막 양육비도 쓰라고 이제 돈을 줬단 말이야.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할 거야? 정부가 이제는 나서서 돈을 주지 않은 배드마더스를 상대로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구상권이 뭔지는 다 아시죠?
이것까지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자,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이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구상권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합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배드파더스, 배드마더스를 상대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제 이 제도를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준비를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진짜 실현이 될지는 이제 저도 모르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게 그 전에는 전혀 이런 제도도 없었고 뭐도 없었고 그냥 방치돼서 자라나는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정말 널리고 널렸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드디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이제 정치인이 나타난 거고,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성남시장을 거쳐서 이제 경기도지사까지 했을 때 공약 이행률이 96%에 달한다고 이제 막 한창 이제 언론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주장하는 걸 봤는데 그게 뭐 팩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는 저도 뭐 정치에 좀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거 맨날 다 보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차서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바빠갖고 잘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검색을 해보세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이제 나타났던 그 어떤 정치인들에 비했을 때 굉장히 좀 추진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공약 이행률도 굉장히 높고 이런 후보가 드디어 한부모 가정들을 위해서 양육비 선지급 그 다음에 구상권 청구 이 제도를 공약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돌싱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재명 후보한테 한 표 밀어주는 게 좋지 않나 그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재명 양육비 뭐 요 정도 검색 키워드만 해도 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뭐 이재명 양육비 체불하면 국가가 선지급, 이재명 이혼 후 양육비 안 주는 배드파더스 해결 나선다, 이재명 양육비 체불 시 국가가 선지급 구상권 행사, 아동 생존이 달린 문제, 대지급제로 국가 책임의 강화. 듣기만 해도 멋있죠. 자, 아무튼 뭐 이런 뉴스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꼭 뽑을 거고 뭐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돌싱들이 자꾸 이런 목소리를 내야 돼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뭐 제 딴에는 방송이랍시고 뭐 이제 이렇게 막 떠들어대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자꾸 떠드세요. 뭐 무슨 국민청원 뭐 글 쓰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국민청원 뭐 이런 게시판에다가 자꾸 빨리 이거 해달라. 그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아무튼 한부모 가정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배드파더스들한테 돈을 빨리 빼서 달라. 정부가 먼저 선지급해라. 뭐 이런 거 자꾸 쓰는 거죠. 뭐 블로그에도 쓰시고 뭐 인스타그램에도 쓰시고 뭐 우리 주로 활동하는 이제 카페라든가 이런 데도 막 쓰시고 자꾸 여론몰이를 해야 돼요. 여론몰이가 결국에는 뭐 정치인 건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대남들을 겨냥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이걸 이제 아예 대놓고 들고 나왔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부분은 또 윤석열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입장인데 근데 여가부의 존재 가치가 뭐 없다고 보긴 힘들어요. 근데 다만 어떤 그 부처의 이제 이름이라든가 그 부처가 그동안 신설된 이후로 김대중 정부 때 생겼나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좀 예산을 헛되이 사용한 게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 아쉬움들이 있어.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뭐랄까요 이제 강력한 어떤 감사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리고 이제는 남성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점점 대두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은 꼭 없앨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다만 그동안 해왔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좀 바뀌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윤석열 후보도 이제 어떤 인터넷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여론을 접하고 그 전략을 이제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20대 남성들의 표를 굉장히 많이 지금 가져가고 있잖아요. 저는 20대 남자애들이 그런 어떤 여가부 폐지라든가 이런 윤석열 후보의 어떤 주장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뭐 표를 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결국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대변해주는 사람 뽑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돌싱들은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뽑는 게 나의 이득에 더 큰 이익이 생기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이재명, 양육비 이런 걸로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직접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양육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럼 무조건 뽑으시고요. 나는 양육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진 않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 주변의 지인들 혹은 당신 친구들, 또 해돌에서 만난 당신의 인연들 양육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혼한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야죠.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코 수술한 찬솔 아빠 지금 지석진 코가 돼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재수술해야 됩니다. 붓기 좀 빠지고 지금 제대로 웃지 못해요. 그래서 코로 여기를 째가지고 이게 웃잖아요. 너무 아파. 나는 여자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성형수술 어떻게 하고 참고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성형은 아닙니다. 비염 수술입니다. 원래 이거 막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찍고 싶었는데 대선이 정말 이제 거의 뭐 한 일주일 남짓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막 자료 가져오고 뭐 편지 막 멋있게 막 이재명 여기 올리고 윤석이 올리고 이러기에는 제가 먹고 살기 너무 바빠갖고 그건 힘들고 그냥 양육비라는 어떤 우리 돌싱들한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만 놓고 이번 대선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대선이 너무 급해서 대선 이야기로 먼저 좀 마무리를 했는데 다음 편은 제가 꼭 약속드린 것처럼 설거지론에 대해서 40대 돌싱 아빠가 듣기를 설거지론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새로운 이론이 탁 대두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을 완벽하게 이제 사로잡고 그다음에 지금 30대, 40대 중반 뭐 중장년층까지 이 설거지론에 완전히 이제 눈이 뒤집혀가지고 남성들이 하나가 돼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깊게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려 그래요. 자, 좋은 밤 되시고 이번 대선 이재명 파이팅입니다. 돌싱 TV는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